몇 날 며칠째 이 진흙탕 다툼에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시작한 이 진흙탕이 결국 온 국민들까지 진흙탕 속으로 끌어당기는 느낌마저 주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게 이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것은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가 점진적으로 이제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그 와중에 유영재 본인이 한국을 뜰 것처럼 아예 도주를 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대중들 사이에서 왜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자, 이 진흙탕 다툼에 선우은숙, 유영재, 얼룩진, 황혼, 로맨스라는 기사 제목이 보이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영재의 주장에 이 선우은숙 씨 측은요, 그야말로 너무나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했다? 굉장히 선우은숙 씨 언니에게 해서는 안 되는 2차 피해까지 입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죽했으면요, 댓글 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우은숙 본인이 여전히 유영재를 좋아하나 보네. 그러니까 고소까지 하려고 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와 더불어서 5번이나 그러는 동안 왜 선우은숙 씨의 언니는 가만히 있었냐? 이런 헛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와중에 유영재 본인은 자신의 황당한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핑계를 대다가 아예 도주를 해버린 상태라고까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많은 언론사에서 선운숙의 친언니 분에게 함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정원 변호사와의 많은 인터뷰가 수많은 언론사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것에 그야말로 경악스러웠다.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 녹취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하여 유영재가 항의를 하다니 미안하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외로워 보여서 그랬어 라고 했는데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그걸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는 것이다. 사실 이 변호사에 따르면요, 선우은숙 씨는 유영재의 이런 황당한 입장을 확인한 뒤에 굉장히 어이없어하고 많이 화가 나셨다. 선우은숙 씨도 언니와 더불어서 두 분 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영재의 이 프레임을 씌웠네, 삼원도 다 전달했었네, 전면 부인한 사태에 대하여 더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뻔뻔하기로서니 이게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선을 유영재라는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명백하게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언론 보도와 그냥 언론 플레이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공표를 하는 건요,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허위 사실이거나 가짜일 경우 이것을 주장한 선우은숙 씨와 변호인단 측 역시 사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영재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오죽했으면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겠습니까?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어제자 방송을 보고 굉장히 선우은숙 씨와 언니 두 분 다 황당해했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크며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너무 많이 실망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선우은숙 씨 본인이 이혼 사태를 그냥 다시 합칠까라고 고민했을 때 본인의 언니가 저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해 나갈 뻔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유영재 씨가 방송을 접고 더 이상 입장 표명을 안 하신다고 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유영재 본인이 지금 입장 표명을 통해서 이거 전부 다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 플레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고소한 선우은숙 언니분과 선우은숙 본인 역시 괘씸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변호인단 측에서는요, 그래도 본인이 더 이상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고 입장 표명을 안 한다고 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한다고 했으니 그냥 이번 건은 법적 조치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저런 허무맹랑한 입장 표명을 비방한
거의 뭐 허위 사실에 가깝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할 경우 추가 법적 조치, 추가 고소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운숙 씨 측에서는 공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몬뿐만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역시요,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유영재 본인은 이렇게 본인에게 지워지지 않을 범죄의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자신이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이것이 사실로 끝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 행동이 아니에요. 선운숙 씨의 언니분과 변호인단 측에 따르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부부끼리도 해서는 안 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사실 아이가 생길 정도로 스킨십이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부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선을 넘은, 흔한 말로 사람을 농락하는 그런 접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으면 부부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변호인단 측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언론사를 통해 쏟아내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뭐 프레임 얘기뿐만이 아니라 명확하게 본인이 처형에 대해서 했던 신체 접촉을 분명히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사몬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이미 동치미에서 밝힌 것처럼 선운숙님 본인도 사몬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은 선운숙님이 사몬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는 선운숙 본인에게 이전에 있었던 결혼 생활을 다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선운숙님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도 기사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고 기사에도 다 나왔었죠. 그런데 선운숙님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유영재 본인이 흐느끼며 얘기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라고까지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고지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정리를 했든 안 했든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는지를 고지를 했냐라는 건데, 사실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니 이미 다 정리한 상태에서 선운숙 씨와 결혼했다라는 유영재 본인의 이야기는 궤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가정법원 판례에도 사실혼 관계가 있으면 결혼을 했다라는 건 아니라고 해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로 판단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실혼 관계까지 숨긴 채,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그 시기에도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동거를 하고 있었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호 유튜버가 최초로 자신이 이 단독 공개를 했었던 내용만 봐도 이미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여전히 동거를 하고 있었고, 전 남편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그 8일 사이에 선운숙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만약 그것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혼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굉장히 격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는데, 결혼 전에 사실혼 정리를 했더라 하더라도 고지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는 그대로 동일하다. 동거나 연애와 또 사실혼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연애를 고지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애하는 당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고지했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혼 소송 사태, 결국 중요한 쟁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유영재가 이런 접촉이 있었는지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지만 해당 녹취 내용이 얼마나 그 범죄 사태가
구체적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요. 결국 수사기관에서 이 녹취록이 얼마나 증거 능력을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유영재 본인이 주장한 대로 사실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선우은숙 언니의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판명이 난다면 저도 정정보도 영상을 바로 만들어 올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이제 시간 문제로 드러나겠죠. 그리고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혼인 상태가 아니라 이미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할지 매우 복잡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우은숙 씨 측이 오히려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 사태가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흉하다라고 말할 만큼 유영재 본인의 언니에 대한 이 신체 접촉은 매우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형법에 해당될 정도로 강제적인 범죄 행위라고 치켜질 정도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장기간 동안 그 수위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다 사실이 아닐까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선우은숙 씨 언니 측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래서일까요? 유영재 본인 무엇이 뜨끔했는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한국을 뜰 것 마냥 도피를 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해명을 했었던 라이브 영상이 있었단 말이죠. 자, 바로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었던 영상인데 6일 전께 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화요일 날 23일 날 라이브를 했었던 영상이 앞에 있었는데 이게 비공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왜 돌연 삭제를 했을까요? 반박을 했었던 영상을 돌연 삭제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사실 이 유영재의 변화에도 선우은숙 씨 측은요, 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이미 많이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 뭐가 찔려서 자신이 프레임이다 전면 부인했었던 영상을 삭제했던 걸까요? 최근 이 선우은숙 씨의 또 언니분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며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씨 본인 마지막에 썼던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후원금 슈퍼챗이 무려 1억 원이 넘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지금은 삭제되어 있는 화요일 날 마지막 해명 라이브 때도 어김없이 수십만 원의 후원금을 또 받았었습니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친언니에 대해서 강제적인 행동을 한 이 유영재와 아니다, 억지 프레임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유영재의 모습을 본 선우은숙 씨. 정말 이 사태가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너무나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유영재의 행동이 사실 많은 대중들에게 큰 불만사항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쏟아낸 유영재의 본인의 입장은 굉장히 황당했죠. 앞에 제가 정말 강조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실을 전부 다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본 선우은숙 씨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우은숙 씨는 정말 또 한 번 기절초풍할 일이 터졌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정말 유영재 본인의 주장대로 선우은숙 씨의 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정말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평범한 일상적인 얘기인데 자신에게 있어서 이렇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최악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할 만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올시다 싶은데 지금 여기 관련된 뉴스 기사가요, 정말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부터 삼혼, 동거 전부 다 사실 아니다. 여기에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영재가 한 반격, 이것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뭐라고 했는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흉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에게는 이번 사태가 정말 최악이고 특히 선우은숙 씨의 언니 같은 경우는 아예 공황장애 상태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사를 쭉 내려보면 유영재가 현재 불거진 혐의에 대해 또 사실은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한 가운데 선우은숙 측의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24일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인 노정원 변호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한 군데가 아니라요. 정말 많은 언론사에 막 분개함을 느끼며 쏟아냈습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유영재 씨께서 아주 말을 그럴듯하게 하셨다. 하지만 반박을 드리겠다라고 오늘 뗐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해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본인이 그래서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거부했을 겁니다.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라고 했어야 하는데 자신이 한 행동을 이렇게 범법 행위로 봤다라고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굉장히 교묘한 거죠. 제가 어디 가게에 가서 맛있어 보이는 빵을 손에 만지작거리다가 주머니에 살짝 넣었습니다. 근데 가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주인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 왜 이거 훔쳤냐? 절도죄다 라고 하니까 제가 왜 그런 절도죄 프레임을 씌우냐? 나는 빵을 구매하려고 했고 주머니에 잠깐 넣었을 뿐이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도 더 억지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빵을 넣었냐 안 넣었냐 똑같은 겁니다. 언니를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유영재가 본인의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녹취록을 기반으로 판단해 본 건 명백한 형법상 범법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만약 범법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유영재 여성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녹취록에 정확하게 해당 유영재의 행동들이 명시되어 있냐라고 언론사에서 질문을 하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흉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태인 거죠. 사몬 사실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운숙 씨가 동치미에서 이미 밝힌 내용인데 왜 그걸 흐느끼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모르고 들었다면 유영재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쓴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건 사몬이 아니라 사실혼이다. 선운숙 씨는 이미 혼인신고 당시 유영재의 사모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을 유영재가 라이브 방송에서 다 알고 있었다 선우은숙 씨도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혼 관계였다라고 해요. 사실혼은 당연히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결혼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두 집 살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데 정리가 됐다라는 사실이 선우은숙 씨께 정확히 고지가 되고 또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가 혼인 취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번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힌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뿐 동거하며 함께 부부처럼 산 걸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 혼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재산 분할과 이혼까지 인정되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까지 받는 그 개념이 바로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단순 장기적인 연애와 사실혼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유영재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 그런데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본인의 의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다. 본인의 의식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제가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어떤 게 있었길래 어떤 행동들이 있었던 걸까요? 자, 한번 살펴보면
유영재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선운숙 씨 측에서 아주 매서운 말을 쏟아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미 유영재 본인이 언니에게 이런 행동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미안하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하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행위는 인정하면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녹취록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건 프레임을 씌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말만 교묘하고 멋지게 한 것 같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희는 나를 왜 범법자로 내몰았냐라는 의미 아니냐. 그런데 그 정도 행위는 형사상 범죄 행위가 명확하다. 변호사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신다.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으면 처형에 대한 예의를 지키셨어야죠. 또 혼인상의 비밀 유지 조항은 처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피해자는 처형 쪽이죠. 처형이 유영재 씨를 직접 고소하게 된 거다. 이번 범법 행위는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이 전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유행자가 이러한 말을 했죠. 나는 예의 있게 선운숙 씨와 헤어지고 싶었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강제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서 내모냐라고 했지만 사실 처형과의 문제는 이번 이혼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 측에서 직접 유영재 본인을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 비밀 유지 의무와 뭐 예의 있게 헤어지네 만에 이러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교묘하게 이런 분위기를 유영재 본인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 몹쓸 짓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유영재 본인이 그냥 뭐 쉽게 말해서 가볍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거나 아니면 처형에 손을 꽉 잡았다거나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고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녹취록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완전 범죄 행위 있지 않습니까? 힙이라던가 또는 상체 쪽이라던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유영재 본인의 접촉이 다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70 넘은 노년의 언니가 오죽했으면 본인들의 자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감추고 있다가 이것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 주장만을 놓고 보면 그 수위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행동이었다. 정말 심하다.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면 과하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의 이 행동을 무려 5차례에 걸쳐 장기간 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정신과를 다니면서 선운숙 씨의 언니가 지금 약을 입에 달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기 실제로 적혀져 있잖아요. 정신 자체가 붕괴가 됐고 공황장애 약을 입에 달고 다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 이거 사실 언니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겠습니까? 특히 이 선운숙 씨가 밝혔던 과거의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요. 냉장고도 해주고 세탁기도 해주고 언니가 본인에게 얼마나 이 생필품까지 집에 올 때마다 잘 챙겨줬는지를 이 동치미에서 선운숙 씨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니에 대한 애틋함들이 있어요. 이 유영재 본인과 결혼한 이 결혼 생활에 선운숙 씨의 언니가 건조기와 세탁기와 다양한 선물까지 해줬는데 급기야 선운숙 씨가 스케줄이 바빠서 집을 비운 그 사이에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유영재 본인은 언니를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범법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뒤에서 백허그라고 하죠. 살짝 안아준다던가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놓고 접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70대 노년의 언니분이 얼마나 놀랬으면
약을 입에 달고 살 정도이겠습니까? 그런데 뻔뻔하게도 지금 본인은 전혀 아니다. 그야말로 억지 프레임을 씌웠다. 이러니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기사를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번 사태가 대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 이번 사태 유영재 본인의 기책 사유로서 범법 행위로서 모든 것이 수면 위에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정말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의 사실은 동거녀, 양다리, 환승연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지금 아마 영상을 딱 열자마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유영재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소식을 오전부터 어떻게 전달해드려야 할지 참 개인적으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기사로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유영재 씨가 직접 말한 본인의 육성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운숙 친언니에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번 사태, 스킨십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아니다. 최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니 바로 유영재 씨,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유튜브 라디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평소 화요일, 수요일 날 정기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끊어지지 않는 바로 이번 사태, 절대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이번 스킨십 사태의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사라진다면 이번 사태가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번 유영재 씨에 대하여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는데 본인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어차피 유영재 씨가 직접 말한 본인의 음성을 제가 들려드릴 건데 그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만 빠르게 드릴게요. 선운숙 씨와 결혼하기 전 2번 결혼했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속이고 어찌 대한민국 탑 배우, 유명 배우와 결혼을 하겠나? 저는 선운숙을 처음 만나는 날 상대에게 저의 2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고 선운숙 역시 결혼 이전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했다. 2번의 결혼 사실을 상대방에게 속이고서 결혼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양다리, 환승연애 의혹에 대해서는 2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진 않겠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선운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걸 부정했어요. 분명히 동거녀가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증거도 있었는데 이 동거녀, 일명 라디오 작가로 알려져 있었던 그 동거녀를 절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번 사태, 선운숙 씨의 언니를 건드렸다라는 스킨십 사태에 대하여 아예 전면 부정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른다. 바로 메시지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라는 합의문이 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에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만약 선운숙 씨와 친언니 사태가 정말 삼혼도 동거녀도
나아가선 친언니의 스킨십 문제도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영재 본인이 말한 이번 이혼 사태에 대하여 함구하고 싶었다라는 본심이 전해지겠지만 만약 이것들이 본인의 주장과 다르게 다 팩트로서 사실로서 드러나게 된다면 이번 유영재 본인의 최초 입장 발표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프레임을 씌웠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본인의 육성을 통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거녀, 양다리, 환승연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2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선운숙 씨와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운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릅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여러 가지 사유로 유지할 수 없다는데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늦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한때 한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에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 탓이라고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많은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잘 버텨내면서 기나긴 그 싸움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힘찬 응원, 성원, 사랑, 힘 잊지 않고 평생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짧게나마 육성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길게 들어봐야 많은 분들이 좀 듣기 힘들다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뭐 몇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음성을 담아봤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지금 씌워져 있었던 모든 프레임은 거짓말이다가 팩트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최초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 언니와의 스킨십 사태는 모두 거짓말이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방송을 유지할 수 없어 유튜브는 오늘 이후로 잠시 휴방에 들어가겠다. 결국 유튜브까지 하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에다가 자신이 법적 다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휴방하게 됐다라고 했지만 휴방하지 않아도 아마 많은 대중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태를 예상이나 했듯 이렇게 휴방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혼 사실도 사실이 아니다. 미리 다 사전에 다 전달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늦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한때 결혼 생활을 한 대한민국 유명 배우에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 탓이라고 엎어라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려서 너무나 죄송하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모두 다 버텨내면서 길겠지만 이 싸움의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평생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표로 삼겠다. 라고 이야기를 꺼낸 유영재 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실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사실혼도, 삼혼도, 선운숙 씨의 언니와의 사태도, 동거녀까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이 유영재 씨의 이야기가 정말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랬다라면 지금 이런 유영재 씨의 관련 기사 내용들 언론사들도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난리가 나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법적 다툼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이 유영재 본인이 말했던 이 입장 표명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특히 청취자들과 대중들에게 우픈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웃기고 슬프다. 이것을 우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침묵을 깬 유영재 본인의 입장 표명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역대급의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두 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자, 왜 이런 역풍이 지금 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인의 이 주장대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절대 부정을 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때까지 말했던 선운숙 씨의 주장과 친언니의 고소권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밖에 점쳐지지 않는 건데 이거 정말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